명문가의 장소를 잡아먹는 바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오늘은 어떤 명문가의 집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해안가 시골 마을로 바다가 무척 맑고 깨끗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저런 속사정도 있기 마련이지요. 어릴 적 친구인 K의 집안은 지역에서 대대로 위명을 떨쳐온 명문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명문가에서는 이상한 전원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집안의 장소는 15번째 생일날에 바다에 가까이 가면 죽게 된다는 것이었죠. 바다신이 죽어버린 자신의 아이를 대신해서 케인의 집안의 영혼을 앗아간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굵었다고 생각하던 나와 케인은 코웃음 칠 뿐이었지만 어쨌거나 K의 15번째 생일날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날 K는 학교를 쉬게 됩니다. 나는 점심시간에 슬쩍 학교를 빠져나와 상황을 살피러 갔습니다. 케인의 집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자 케인의 아줌마가 나왔습니다. 케인은 어떠냐고 물으니 오늘은 하루 종일 자기 방에 갇혀있는 중이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케이를 만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래, 오늘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며 아줌마는 나를 집 안으로 들여보내줬습니다. 솔직히 나는 케인의 아줌마가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진짜로 그런 헛소리를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걸까? 하지만 마을 전체가 그 소문을 익히 알고 있으니 불안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K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K의 방 앞으로 가자 K의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엄숙한 표정을 지은 채로 앉아 있습니다. 나는 두 분께 인사를 건네고서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자 한 손에는 콜라캔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치킨을 쥐고 있는 K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렇게 걱정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태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나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K는 나를 눈치채고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었고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갑자기 K가 물었습니다. 진짜 오늘 내가 죽어버리면 어쩌지? 잠시 뭐라 대답해야 할지 곤혹스러웠지만 걱정하지 말라며 대답해 주었지요. K의 말에 따르면 K의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15번째 생일날에는 다들 방에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그날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져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후 수업을 째고 하루 종일 K랑 같이 있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거리를 사려고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갔다 오니 어쩐지 K의 방이 소란스러웠습니다. 그곳에는 꽤 대단해 보이는 스님이 와서 결계를 치고 여기저기 부적을 붙이고 있습니다. K는 머리부터 술을 뒤집어 쓴 다음 온몸에 제가 뿌려져서 흉한 꼴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K가 몸을 씻고 돌아왔고 나는 K랑 같이 여기저기 부적이 붙어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딱히 할 짓도 없었기에 우리는 영화나 틀어놓고 멍하니 보고 있었고 방 주변에는 마을 아저씨들이 순서를 정하고 보초를 서고 있었지요. 별일 없이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 11시 무렵이 되었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어져서 잠깐 방을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오니 방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앞에서 보초를 서고 있던 아저씨 2명이 잠에 빠져 쓰러져 있습니다. 혹시나 싶은 생각에 방 안을 들여다보니 K가 없습니다. 나는 아저씨들을 흔들어 깨우고 집안 사람들에게 K가 사라졌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대로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K를 찾아 수색에 나서게 됩니다. 나는 택시를 잡고 곧장 바다로 갔습니다. 해안선 국도를 따라 달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모래사장에 서 있는 K의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K네 집에 연락을 하고 K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라고 말하며 나는 K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강한 힘으로 내 손을 뿌리치며 아무 말 없이 나를 돌아본 K는 흰자를 치켜튼 채로 입에 거품을 울고 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큰일이라고 직감한 나는
등 뒤에서 K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하지만 K는 바다로 향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앞에서 무엇인가 엄청난 힘으로 잡아당기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무서운 힘을 발휘해서 바다로 나아갔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온 힘을 다해서 K의 뒤통수를 후려갈깁니다. 하지만 아무리 때려도 내 주먹만 아플 뿐 K는 정신을 차릴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그러는 사이 어른들이 주변에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른들까지 합세해서 10명은 되는 사람들이 K에게 달라붙어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K는 엄청난 괴력으로 바다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으로 걸어들어가 가슴팍이 젖을 정도가 될 무렵에 아까 낮에 봤던 스님이 뛰어오더니 큰 소리로 경을 읊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K는 의식을 잃으면서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바닷속에 빠져버립니다. 다들 당황해서 K를 부축해 바닷가로 끌어올렸습니다. 스님은 K의 이마에 부적을 붙이고 경을 읊기 시작했고 독경은 해가 떠오를 때까지 그대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해가 뜬 후에 스님이 K의 등을 두드리며 기합을 넣자 K가 눈을 뜹니다. 하지만 K는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왜 내가 바닷가에 있는 거야? 왜 너도 그렇게 젖어 있냐? 당황한 나머지 상황을 이해하려고 온갖 질문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나는 K에게 어젯밤 있었던 일을 말해줬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었지요. K는 정말 아무런 기억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 후에 마을에서는 한동안 그 이야기가 화제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은 끊어지고 다들 그 일을 입에 담지 않게 되었습니다. K는 지금 소를 기르며 건강히 잘 살고 있고 내년에는 결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역 신문에까지 나올 정도로 꽤 유명했던 터라 K에게 경을 읊어줬던 스님은 꽤 유명세를 타게 되어 돈을 잔뜩 벌었다는 소문을 전해 듣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도 이 사건의 가장 큰 수혜자는 경을 읊고 유명해져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스님이었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